텍스트 하나를 쳐볼게요. 자, 여기다 생기는 건 대부분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있다. 그죠? 레이어, 폴다운 메뉴, 뉴. 자, 뭘 만들 건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텍스트 칠 때, 그 다음에 도형 만들 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만들 때, 라이트를, 조명을 박을 때, 카메라 설치할 때, 눌 오브젝트는 이렇게 합집합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묶어서 하나로 움직일 때 쓰는 게 눌 오브젝트고, 쉐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픽적인 요소에 도형을 그리는 그런 레이어.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에 자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딴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를 쳐도 되고요. 빨리 하려면 마우스 이렇게 가기 귀찮잖아.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텍스트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빈 공간에 뉴 텍스트 클릭 포지션 위치 값이다. 위치 값. 자, 하나 치고 나면 자, 선택 툴로 바꿀게요. 클릭 아무 때나 해주시고 V 눌러주면 선택 툴입니다. 요게 툴이면 툴박스 그죠? 요게 선택 툴 단축키 V 요게 H 핸드 툴 핸드 툴은 뭐냐? 이 시프트 키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뭘로 바뀌어요?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화면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돋보기 클릭하면 해당 부분 그죠? 옵션 키 누르면 마이너스 그냥 누르면 확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요 돋보기 요거는 회전시켜 주는 거 요거는 중심축 바꾸는 거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요것도 딱 마우스 올려 보면은 여기 뭐 앵커 포인트라고 돼 있죠. 앵커 포인트 중심점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오브젝트는 자기만의 중심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요 요겁니다. 단축키 Y입니다. Y. 요게 도형 그려주는 거고요. 요거는 펜 툴로 도형 그리는 거고요. 요건 텍스트입니다. 똑같아요. 요 텍스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도형과 펜 툴은 뭐다? 뉴에서 세비 레이어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컴포지션 모니터 보시면 여기 수치가 있을 거예요. 수치 아래줄에 중간쯤에 여기 수치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보는 확대해서 보는 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눌러서 핏 맞춰주시면 경계 부분을 프리미어랑 똑같아요. 이런 거 확대 축소하면 자기에 맞춰서 비례에 맞춰서 이렇게 보이게끔 해줍니다. 요게 기본이고 아까 전에 풀 얘기 퀄리티 얘기했던 거 요거는 뭐 작업 용량이 적으면은 그냥 풀로 해두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 이미지 들어가고 이펙트 효과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무거워지고 천천히 렌더링 돼서 프리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뭘로 한다? 하프나 서드나 커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퀄리티는 좀 떨어져 보일 거예요. 눌러볼까요? 좀 깨져 보인다 그죠? 깨져 보이셨죠? 그죠? 아닌가? 자, 쿼터, 서드, 하프, 풀. 확실히 다르죠. 그죠? 요거는 렌더링하고의 무관하고 요 작업할 때 잘 보여지는 어떤 방법적인 거. 프리뷰를 위해서 쓰는 거고 렌더링 할 때도 별도로 또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풀로 두시고 볼 때 좀 힘들 때 눌러서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자, 핏 주고 그리고 여기 아이콘들은 여기 어 뷰포트에 대해서 구성적인 거 백그라운드 원래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이 그레이가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기 때문에 포토샵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에 뒤에 격자문이 있으면 뻥 뚫린 거잖아요. 그죠? 일러스트도 그렇고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오브젝트는 동일합니다. 명령의 기준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키를 잡고 시간대에서 내가 모션을 적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가장 기본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오파시티 4개입니다. 4개만으로도 키네틱 타입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글자 끊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 지금 자, 선택툴로 바꾸고 단축키 V다 그죠? V. 선택툴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자, 선택하고 나면 얼라인 중요하고요. 요거 잘 안 쓰고요.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요거는 많이 씁니다. 대부분 애프터 이펙트는 필요한 효과들은 이 여기서 돋보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많이 쓰는 그 효과들을. 네, 그렇고 그다음 아무것도 없네요. 없으면 프리미어랑 똑같아요. 윈도우 가서 없는 거 찾았으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텍스트 폰트 종류, 그죠? 그 다음에 밑에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뭐 두께라든지 뭐 이탈릭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없는 거는 그냥 레귤러라고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 클릭해서 컬러 팔레트 가지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컬러. 쓰기 싫으면 여기 대각선, 일러스트 포토샵하고 똑같다 원리가. 그죠? 유사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폰트 사이즈. 폰트 종류 조금 폰트 종류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그다음에 요거는 오토 줄간 자간 맞추는 거 요거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TT 기울기 잡아주는 거 그죠? 요거는 기본 볼드 약간 주는 거 폰트도 약간 줄여볼게요 한 150 자, 자, 그러면 이걸로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이라는 모션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거는 모든 모션의 기본이 연출되는 거는 키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키프레임은 내가 그 시간대에 어떤 명령, 즉 지금 포지션을 할 거니까 위치값에 대한 명령을 그 시간대에 위치값을 기억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한 개 있을 때는 필요가 없겠지만 두 개 이상이 되면 A에서 B로 움직이는 키프레임 사이에 있는 거를 수치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연출을 해주는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키프레임이. 그래서 자, 인석을 중간에다가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거는 얼라인 눌러서 중간 세팅. 딱 중간에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작업을 할 때 위치 값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인디게이터는 시작점에 놓고요. 자 단축키 외웁니다. APSRT 기억하세요. APSRT 앵커 포인트는 중심점 변화를 주는 거고요. 포지션은 위치값 가로 세로 스케일은 지금 여기 보면 쇠고랑이 딱 돼 있다 그죠? 요거는 언유니폼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와 비율을 같이 해주는 거. 체크를 풀면 한쪽으로만 바꿔주고 이거는 그 프리미어도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 로테이션, 회전. 앞에 숫자는 한 바퀴 360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약간의 움직임 도수 몇 도 몇 도 할 때 그런 거고 오파시티는 불투명도 100%일 때 다 보여지는 거고 0일 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치만 조절을 하고 싶은데 클릭하면 직접 수치를 적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내가 전체 구조를 알고 있을 때 한번 움직여보고 아 조금 더 가야 되겠네 이럴 때 수치 쓰는 게 좋고 최초 움직임을 있을 때는 마우스만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커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손가락 모양이 되죠. 그죠?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요거는 위아래죠. 눌러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 녀석의 기본적인 위치값을 바꿔주는 게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오케이? 그죠? 자, 그럼 다시 중앙으로 갖다 놔볼게요. 어떻게? 얼라인.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 중앙이 1920, 1080의 반과 반이면은 뭐예요? 960, 540이잖아. 그래야 중심이 되잖아. 축이. 그런데 왜 수치가 이럴까요? 축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잖아. 타켓 모양. 요거를 조절하고 싶으면 클릭, 단축키 Y다 그죠? 눌러서 움직이면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커맨드 키를 눌러주면 스냅이 걸려서 이거 프리미어도 똑같이 있어요.
스냅이 걸려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수치가 960, 540으로 됐다. 그죠? 실질적으로 해당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축이 생기면서 화면의 중앙으로 배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축이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을 해볼게요. 자, 모든 모션의 기본은 키프레임이라고 했죠. 키프레임을 찍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스탑워치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스탑워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올려봐요. 타임밸리 스탑워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말 그대로 스탑워치 아이콘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클릭하는 순간 인디게이트가 있는 위치에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 키프레임은 그 인디게이트가 있는 시간대에 포지션이니까 요 수치 값을 기억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최초는 무조건 어떻게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여기 점 같은 게 생겼죠. 말은 뭐 그죠? 요 녀석은 뭐다? 0시간 00분 00초 00 프레임에 960 540의 포지션이라는 이 글자가 위치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키 프레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여기 이렇게 놨다. 그러면 이 녀석은 3초에 960, 540이라는 포지션의 텍스트를 3초에 여기에 있게끔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시간대만 바꿨잖아, 내가. 왜? 키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탁탁 스냅이 걸립니다. 시간대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2초에 갖다 놨다. 그래서 정확하게 갖다 놓고 싶으면 2초로 인디게이터 갖다 놓고 거기다가 키프레임을 붙여도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파랗게 찍어 놓은 거는 인디게이터가 새로운 위치에 있어 수치만 바꿔도 보기는 레코딩 되는 것처럼 키가 팍 박혀 버립니다. 자, 요거를 텍스트를 화면 밖으로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올리면 이게 가로고 자, 찍으니까 바로 키가 팍 생긴다. 그죠? 클릭만 했는데 요게 세로입니다. 세로 숫자가 낮으면 위로 올라가고 숫자가 높아지면 밑으로 내려가고 가로는 숫자가 낮아지면 좌측으로 가고 숫자가 높아지면 우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 수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쭉 화면 밖으로 없어지게 했어요. 자, 키가 생겼어요. 이 키는 뭐다? 이 키는 뭐죠? 요 키프레임은 960-55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라는 텍스트가 00시 00분 00초 00 프레임에 이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라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그러면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녀석은 자동으로 이 시간대 이 위치의 텍스트를 이 시간대 이 위치의 텍스트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모션이라고도 하고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2초 동안에 내가 연출했던 거리만큼 이 녀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어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모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키프레임을 찍는 겁니다. 최초는 뭐다? 무조건 스탑워치 아이콘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인디게이터가 여기 있는데 내가 만일에 모르고 이렇게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인디게이터 있는 위치에 숫자만 바꿨는데 다시 돌릴 때 커맨드 Z. 그런데 요거를 여기에 잠시 멈추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멈추는 시간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2초에서 1초 동안 멈추고 싶어. 3초 돼 있다. 그죠? 자, 멈추고 싶은데 요거는 요 녀석의 위치가 계속 중복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요 사이는 어떨까요?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선택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해도 돼요. 그러면 요 지금 속성의 키프레임을 여기까지 기억하게끔 하는 거고 아니면 요 끝에 보세요. 전체 레이어의 맨 끝에 보시면 요 빈 공간에 마우스 그 마른 목골에 공간이 있어요. 마우스 올리니까 add 또는 remove라고 되어 있죠. add가 뭐예요? 추가한다는 뜻이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가 돼요. 뭐가? 현재 이 수치값이.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수치값을 여기다가도 추가를 하니까 수치 변형 없이 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4초 때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밑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수치를 올리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움직이고 고정 내려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의 간격이 좁다는 거는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2초고 여기는 1초니까 내려오는 속도 보세요. 좀 천천히 오다가 고정돼 있다가 빨리 가잖아요. 더 확실하게 해볼까요? 키프레임은 눌러놓고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그 녀석의 시간대를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쭉, 쭉, 굉장히 가까이 했다, 그죠? 놓고 하면, 퉁, 슉.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키네틱 타이프의 한 부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훨씬, 뿅!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모든 걸 다, 이거 좌에서 올라오고, 좌에서 나오고, 우에서 내려오고, 막, 그렇게 되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키프레임들은 현재 여기 보시면 점들 보이죠? 라인에 점들 보여요? 점들 보죠? 이게 뭐냐면 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점들은 나중에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키프레임 잡아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F9번. 자, 맥은 가끔씩 단축키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단축키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키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이 두 개만 드래그 되고 하나만 드래그 되고 다 됩니다. 드래그 뿅 드래그 뿅 얼마든지 내가 시간 타이밍을 조절해서 가사의 비트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죠?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 키를 어떻게 잡아서 어떤 모션을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드래그해서 자 키프레임 드래그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막 클릭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자 여기 보시면 키 어센션에서 이지라는 게 있어요. F9번인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단축키가 중복돼서 안 되는데 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작과 끝나는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해줍니다. 키 모양이 바뀌었다 그죠? 자, 잘 못 느끼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여기서 수치를 해도 되지만 요거 눌러서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직접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다 선택됐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요거만 선택을 하고 밑으로 탁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흉, 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그래프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에디터 딱 이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 해주면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만 요거는 전체 구조에서 속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키의 간격, 키 프레임의 간격을 요렇게 좁다 그죠? 그래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요렇게 고정돼 있고 슝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그래프화 속도를 그래프화 돼 있어요. 요거를 나중에 선택하셔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눌러서 이렇게 밀어주면 경사가 급격할수록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고 그쪽 부분이 경사가 부드러워지는 거는 그쪽 부분이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와. 완전 아까랑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죠? 자, 보세요. 요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플레이를 해볼게요. 슝, 슝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여기를 급경사로 요렇게 밀어. 그러니까 급경사잖아요. 그리고 쑥 부드럽게 내려오죠. 그 속도가 어떤지 보세요. 쑥.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모션이. 좀 더 고급스럽게 하는 게 그래프 에디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어서 보면 좋고요. 바꾸는 방법은 아까 전에 보였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면 이런 것들인데 스피드로 해주면 컨트롤하기 조금 편해집니다. 이걸로 눌러가지고 해주면 속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트마다 텍스트가 그죠? 모션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출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을 전체 속도를 전체적으로 같이 좀 느리고 싶다 이러면 전체 드래그해서 옵션 키 누르고 맨 뒤에 녀석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같은 비례로 확장됩니다. 요런 기능도 있어요. 슈, 슝.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 맛들었던 거랑 모션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프 켜보면 그죠? 이거 다시 클릭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거 올라가면 안 되고 더 밀어주고 다 이제 끝까지 밀어졌네.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봅시다. 슝, 슝,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완만할 때는 속도가 천천한 거고 그래프가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 부분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포지션 하나가 끝났어. 슝.